말소기준 권리가요 2018년 1월 22일이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9년 12월 9일입니다. 여기 현재 임차인을 보면 사업자 등록이 2019년 7월 1일이고요 확정일자가 2019년 12월 9일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도 2019년 12월 9일이에요. 2019년 7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을 내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배당 요구도 하셨어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상가가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면 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분은 최우선 변제도 안 되고요. 우선 변제에서 뒤로 밀리기 때문에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배당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근저당권자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 보증금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좋은TV 김용관입니다. 세종 대전 경매 물건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2020년 8월 19일자입니다. 입찰 물건 중에 중요한 물건,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물건, 그 물건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은 이제 8월 18일자 물건 소개시켜 드렸고 이번에 이제 8월 19일자입니다. 바로 하루 뒤죠. 8월 19일 날에는 경매 6개하고 경매 9개의 물건이 진행됩니다. 다른 날보다 입찰 물건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줄 물건은 4건입니다. 세종에 있는 경매 물건 중에서 아파트하고 상가고요. 대전에 아파트 물건 2건입니다. 이렇게 4건을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4건 물건 보시고 입찰 전에 미리 다 검토하시고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물건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에요. 이 물건은 제가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마을 아파트 5단지 물건 제가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렸는데 감정 가격이 3억 7,100만 원이에요. 감정 가격의 10%가 입찰 보증금이고요. 면적을 보면 101타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면적으로 40평형대 아파트예요. 사용 승인이 2012년에 났습니다. 현재 8년 정도 지난 아파트고요. 타입은 101타입이라는 거고 대지권 등기도 나와 있고요. 가격 시점이 보면 2020년 2월 5일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직 그 한솔동이 가격이 오를 때가 아니었어요. 저평가되어 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 가격은 평가가 낮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소 기준 권리는요. 2015년 1월 6일자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0년 5월 4일인데 이 물건에 임차인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영상으로 올릴 때는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나오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이제 얼마의 보증금이 있는지 물건이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금액이 1억이라고 하네요.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은 2015년 1월 22일입니다. 확정일자도 2015년 1월 22일이고요. 그럼 이분의 우선 변제적인 권리는 언제냐? 2015년 1월 23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입, 요 대항력을 가진 다음날 0시이기 때문에 이날부터 우선 변제적인 권리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날짜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소 기준 권리가 보니까 2015년 1월 6일이에요. 이분이 늦죠? 그래서 후순입니다. 대항력은 없어요. 여기서 조금 의아한 거는요. 2015년에 이분이 전입을 하셨는데 벌써 17년, 19년, 21년, 4년차, 5년차를 살고 계세요. 근데 보증금이 1억이랍니다. 이게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소유자하고 잘 아시는 분이든지 친인척일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말소 기준인 근저당권자 은행에서요. 배당을 거의 다 받아갑니다. 이분이 굳이 배당이 제기를 안 할 것 같다. 그러나 요 후순위인 2018년 3월 29일 가압류권자가 있어요. 이분이 배당이 제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확정일자를 받아놨단 말이에요. 요게 전입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요것이 늦게 돼 있다든지 하면 이분이 가장임차인이라든지 이게 임대차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당이 제기를 할 것 같은데 같은 날짜에 있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정상적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임차인한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배당을 받아가야 저희들한테도 좋습니다. 한솔동 천마을 이 물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권리 분석상 문제 없고요. 물건 분석이 이제 가격이 문제인데 제가 저번 영상 올릴 때만 해도 502동에 물건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물건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나온 가격은 7억 8천에 현재 물건이 나와 있고요. 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앞에 동 506동에 이거보다 큰 평형이 있어요. 45평형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도 중간층이거든요. 근데 매물이 7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1타입보다도 가격이 싸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크고
그거보다도 더 가격이 낮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월 달 실거래가에 보면 5억 3천에 실거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층부가. 그거를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100일 타입 물건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요즘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요 며칠 뭐 휴가철이다 보니까 매매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거의 안 되고 있긴 한데 일단 호가물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테크노베이 1단지예요. 감정 가격이 3억 800이고요. 이거 입찰보증금 10% 3,080만 원입니다. 면적은 84제곱미터고요. 오늘 네이버톡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방에 계신 분인가 봐요. 대전지방법원의 입찰보증금은 몇 프로입니까? 라고 했더라고요. 입찰보증금은 10%입니다. 감정 가격의 10%. 최초일 때는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가격 시점이 2020년 2월 달입니다. 2월 달이면 대전은 한창 가격이 상승되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감정 가격은 거의 시세에 준해서 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 승인은 2006년입니다. 34평형대고요. 배당 요구 종길이 2020년 5월 14일, 말소 기준 권리가 2006년 4월 17일인데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소유자 자녀한테 물어봤대요. 임대차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말소 기준인 2006년 4월 17일 요 은행에서 임의경매 신청을 했고요. 권리상 문제가 없습니다. 인수되는 사항도 없고요. 어떤 분이 이제 전화로 저한테 문의한 것 중에 하나가 요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가 있는데 요 밑에 뭐 가압류던 근저당이던 여러 가지가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경매가 낙찰이 되면 인수되는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영상 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게 있을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사항이 되고요. 뒤에 있으면 전부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요것들은 전부 다 말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부상. 그리고 임차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소 기준 권리인 이 기준일보다 빠르다면 인수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배당을 다 받아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배당을 조금이라도 못 받아간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제가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분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임대차 기간 또한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뭐 권리상 문제는 없습니다. 물건 가격이 문제잖아요. 감정 가격인 이 가격이 제가 볼 때는 뭐 그 당시 시세에 맞게 감정을 한 것 같은데 또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억 5천에서 한 4억 정도 선에 물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급매물이 뭐 3억 5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입찰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물건입니다. 요 근처에 있는 물건이에요. 송강동. 최근에 송강동 물건이 많네요. 보니까 송강동 청솔 아파트입니다. 308동 물건이고요. 한번 변경이 됐어요. 이 물건이 2월 달에 변경이 돼서 다시 나왔습니다. 8월 달 1억 2천 감정 가격이고요. 이거의 10%인 1,200만 원이 입찰 보증금입니다. 24평형 59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복도식이에요. 사용 승인이 95년도입니다. 좀 오래됐죠? 면적은 24평형 5구 타입이고요. 배당 요구 종길이 2018년 12월 24일, 말소 기준 권리가 2013년 10월 8일. 임차인이 없네요. 요거하고 이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말소 기준만 잘 판단하시면 돼요. 소유자 처에게 물어봤다고 하고요. 임대차 관계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권리를 한번 볼게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13년 10월 8일. 이분이 소유권 가져온 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죠. 이런 물건은 거의 안전합니다. 뭐 거의 90% 이상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소 기준 권리인 이 권리에 이후에 있는 것들은 모든 권리가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후순위인데도 소멸 안 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도 마찬가지예요. 2013년 10월 8일 이전에 전입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인수사항이고요. 그 이후라고 하면 인수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순위 중에 뭐 건물 철거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인수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하고 또 뭐 예고 등기라든지 유치권 이런 것들은 인수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나중에 더욱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니까 관리비가 181만 원 밀려 있대요. 2019년 때 181만 원이었으면 지금 2020년이잖아요. 1년 또 한참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관리비가 계속적으로 연체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 관리소에서 문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입세 열람도 한번 띄워보시고요. 자, 여기는 가격이 일단 문제입니다.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1억 2천 감정가인데 뭐 거의 안 올랐더라고요. 현재 나오는 물건 보면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 매물이 나오고
나오고 있고요. 거래가 뭐 이게 308동이 보다도 뭐 다른 동이 조금 더 거래가 잘 되고 이쪽 동이 좀 거래가 좀 덜 되는가 봐요. 매물 거래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은 나와 있는 물건은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 매물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한번 유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저 가격에 단독 입찰 아니면 두세 명 정도 입찰이 들어와서 낙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천 세종시 상가입니다. 마지막 물건이고요. 대평동에 있는 물건이에요. 대평동이 보면 나중에 지하철역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상업시설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 물건은 좀 대림아파트 있습니다. 대림아파트 길 건너 쪽에 바로 있는 코너상가입니다. 코너상가 3층 물건이고요. 여기가 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면적입니다. 면적. 이 한 호실의 면적이 45평이에요. 전용 면적이.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떤 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라는 거죠. 45평이면. 입찰 보증금은 3,465만 원. 감정 가격이 7억 700만 원인데 입찰 보증금이 이 정도다라고 하면 벌써 한 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되고 세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3회차라는 거고요. 8월 19일 이번에는 이제 낙찰이 되겠죠. 또 문제는 뭐냐면 미등기 감정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획지 분할이 안 돼가지고 미등기로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가 임차인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승인은 2017년 11월에 났어요. 지금 3년 정도 됐잖아요. 3층입니다. 9층 중에 3층이고 가격 시점은 2019년 10월입니다.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퀴즈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네요. 대지권 미등기고 이제 45제곱미터 정도 분양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대지권을 가져오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18년 1월 22일이고요. 배당 요구 종길이 2019년 12월 9일입니다. 이분은 사업자 등록을 2019년 7월 1일 날 하셨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18년 1월 22일이었고요. 이 경매 사건이 2019년 9월 달에 경매 개시 결정이 떴거든요. 경매 개시가 되기 전에 이분이 사업자 등록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보증금 2,080만 원. 이분이 이제 경매가 들어올 걸 알면서 왜 임대차를 놨는가 싶네요. 일단은 여기 이분이 이제 시설도 하고 막 그랬을 건데, 그리고 확정일자를 이제 이분이 바로 받았어요. 경매 개시 결정이 뜨니까 요 임차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했는데, 어차피 상가는요 일반 주택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분이 확정일자를 받아서 이 날짜로 해가지고 우선 변제적인 권리는 가졌지만은 상가는 이제 환산보증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2천에 80만 원이면 요 80만 원에 100을 곱하면 8천만 원이에요. 거기다 2천을 더하면 환산이 1억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인 담보물권자, 최초에 있는 담보물권자의 그날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때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액이 2억 4천만 원이면 세종시일 때 2억 4천만 원이면 그분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럼 이분은 당연히 환산보증금이 1억이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받겠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자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임차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최우선 변제잖아요. 최우선 변제도 이게 조금 문제예요. 상가에서. 이분이 2천만 원이면 일반 주택 같았을 때는 뭐 전부 다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상가는 그게 안 됩니다. 환산된 보증금 액수가요 3천만 원 이내여야 돼요. 근데 이분은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도 안 돼요. 이분은 우선 변제로만 받아갈 수 있어요. 이 2천만 원을 우선 변제 그 순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면 환산보증 금액이 3천만 원일 경우에요 1,0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환산보증금이 1억이라 이나마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최우선 변제는 못 받고 우선 변제만 받을 수 있는데, 날짜를 보니까 2018년 1월 22일이에요. 농협에서 6억 3천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최저가가 얼마예요? 3억 4,600만 원이잖아요. 이분 6억 3천 이거 다 가져가야 돼요. 여기서 낙찰된 금액 다 가져갑니다. 아무리 높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 2차 4억 9,400만 원 이하로 될 거 아니에요. 위로 된다 하더라도 못 받아갑니다. 이분 2천만 원. 2천만 원은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 푼도 못 받는다.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의 임대차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명령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찰자분은 뭐 새로 이분이 그 자체 내에 뭐 리모델링을 돈을 들여서 많이 했다고 하면 뭐 재계약을 하자고 하겠죠. 그거 생각하시고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일반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 약간 다르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날짜 말소 기준인 2018년 1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이분의 환산보증금을 따진다라는 거, 그때 당시 현재 세종시는 2억 4천이었습니다. 환산이 1억이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상가 낙찰 가격이 거의 60%대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3층입니다. 3층이다 보니까 지금 두 번이 유찰되고요. 세 번째인데 이번에도 뭐 두 번째 여기를 넘길 수도 있고요.
있고요. 그 이하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3층은 크게 뭐 낙찰이 높은 가격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50% 정도 선에는 원래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면적이 45평입니다. 45평 전용이. 그러면 90평대로 봐야 돼요. 90평대에서 분양가가 한 700만 원 잡아도 6억 3천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7억대잖아요. 지금 이게 분양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50%대 3억 5천, 요 정도 가격이면 가져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이번에는 무조건 낙찰이 될 거고요. 가격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가격이 될 것이다. 그리고 45평형이니까 전용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괜찮아요. 추후에 굉장히 좋은 위치다라고 생각합니다. BRT 버스가 요 밑에 지하로 다니는데 승강장이 여기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교통이 편리한 그런 지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우 세대도 꽤 있습니다. 대림 아파트라든지 신동화, 그리고 이쪽에 뭐 임대 아파트하고 이런 아파트 우남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우 세대가 있고, 그리고 터미널 또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역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등을 감안한다면 미래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상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본인이 다른 거를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는 분이라면 이 상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4건의 물건에 대해서 8월 19일자 경매 물건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필요하신 물건들이 있으면 뭐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니까 전화로 문의 주시고요. 자세한 상담, 권리 분석이라든지 모든 뭐 가격까지 모든 거를 분석을 원하신다고 하면 상담료를 받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오셔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뭐 세무라든지 일반 법률적인 상담도 시간당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책정하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다음 날짜에 있는 8월 24일 날이더라고요. 8월 24일 날에 있는 경매 물건을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